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을 먼저 격려했습니다. 포항 쪽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대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진 불안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진 피해로 철거 상태에 놓인 아파트를 둘러보고 재건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막한 주민들에게 산림도구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10m짜리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주 기본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요즘 제도가 그런데요. 하여튼 한번 검토 잘해보겠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서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주기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액상화 현상과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기를 촉구하는 이런 우리 당론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조사 대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촛불 1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응답이 67%예요. 67% 정도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67%면 정확하게 67.5%인데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네, 압도적이다.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5.7%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모든 사안들을 다 투표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 뜻을.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적폐청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죠.
특히 검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의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이 69.8%예요. 더 높게 나옵니다.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23.7%. 이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정당들, 얼망절망한 정당들 다 합쳐서 생기는 그 정도가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개념은 국민들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봐야 안 먹힌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1. 저는 이 항목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네. 아프죠? 예.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야, 내가 이 무지한 시민들을 가르쳐야 해 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들이 우리 항상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들, 사회의 그 그늘진 곳을 지켜주지 못하고 드러내주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43.9였고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35.1.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2 정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니까 이건 어느 압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사실 좀 비등한 정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개헌 추진 시의 중점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가 43.7. 우리가 주장해왔던 거죠.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의 어떤 성격이랄까 어떤 내용을 넣느냐, 뭐 인권, 복지 여러 가지 개념들에서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38.1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촛불 집회 관련한 조사가 있는데요.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28.4. 지난 2월 22일 조사 결과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가 32.7이래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상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30% 정도는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참여했다고 봐야죠. 재미있는 게 비교해 보면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한 시민이 28.4%인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데 공감한 게 69.8%, 70%예요. 그러면 직접 참여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이 이미 촛불 집회의 성격이나 촛불 집회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때 언론에서 보여준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저쪽 표현으로 하면 세뇌돼 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표현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머릿속이 골수로 바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웬만한 사안들이 엄청나게 터져도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여론은 이런 거를 바꿔낼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냥 잘 밀고 나가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슈가 좀 큰 게 터져도 지지율이 크게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엑소리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꿀 때 됐는데 어디 아는 데 없어? 마니와 앱을 추천해요.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는 곳 없을까? 마니와 앱을 깔아보세요. 싸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마니와 앱은 확실히 싼 곳이에요. 마니와는 각종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해서 추천해줘요. 앱스토어에서 마니와를 검색해보세요.
원하는 휴대폰 가격을 상담하면 판매점들이 1대1로 상담해 준다네요. 아이폰 X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많이 와.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난아기를 검색하세요. 그 다음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예요. 흔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건 지금 현재 이번 주 조사 결과는 73.1 나왔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지진 대처 잘했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곳은 명확하게 많이 오른 곳은 기존의 보수층과 TK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지진 대처를 잘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여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봐야 결론적으로는 안 통하더라. 정치적인 아젠다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일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자기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결집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 왜냐면 정치라는 게 약간 사기술이잖아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선동적 구호를 들이대고 와 뭉쳐봐 문재인 잘못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뭉쳐준다고요.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논란 속에서. 왜?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데 그 판단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보수층하고 TK에서 올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관성적으로 찍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주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공격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주가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안들 때문에 포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들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정부가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창당 이후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여론조사에는 4.4%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오차범위보다 낮은 수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한테 물어봐요. 지지하는 정당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근데 특정한 일부가 1000명 중에 만약에 4%로 칩시다. 그럼 40명이잖아. 길거리에 1000명을 풀어놔. 여론조사 참여했던 사람들. 그중에 국민의당 지지자 찾아내기. 윌리들 찾아라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TBS가 의뢰했던 수능을 연기한 게 맞냐.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수능 연기 잘했다가 83.6이에요. 잘못했다는 12.8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뭘 해도 싫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자유한국당 지지자. 반대 진영 쪽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등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2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골수인 사람들은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골수 자본주의자들 있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번에 수능 연기한 게 정말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다수가 양보한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연기 정책 자체를 받아들인 이 고3 수험생들과 다른 응시자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회가 오는 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 성향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능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랑 비슷해요. 문재인 잘하는데 홍준표는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카운트파트는 홍준표인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생각해보면 특수활동비 갖다가 만들어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가랑비에 옷쳤다 보면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점점 좀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 돕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 비교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야. 진정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정파적인 느낌이 아니고 진정성 때문에. 그 진정성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민주세력이 괜찮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자유한국당 같은 불의의 소멸로 점점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봐야겠죠. 사실은 수능 연기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조치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진영을 떠나가지고 수능 연기한 게 맞나?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라는 건 정말 올림픽만큼 중요한 이벤트였잖아요. 비행기 입착륙 시간도 조절할 만큼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그걸 과감한 결단으로 연기를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연기된 수능 당일날도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조중동의 프레임은 그거였잖아요. 교과서, 참고서 다 버렸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어그로를 위한 어그로.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 수험생들 자체의 공정함도 필요했고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내가 감정적으로 반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 속에 국가가 국민을 케어하고 있다가 저는 느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지도는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그렇게 나타났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진 이후에 수능 대처를 보고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은 너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게 전문적이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억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대통령이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네. 꽤 잘하네. 오, 정말 잘하네.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지하는 정당은요. 처음에는 없음으로 바뀌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였으니까. 그러다가 다음 여론조사가 오면은 더불어민주당 괜찮은데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른 정당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끌어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비친 느낌.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잖아요. 50%하고 70에서 80. 요 갭.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잘함. 지진 대처 효과도 있었지만 사드 문제 해결. 중국하고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 풀리는. 뭐 문재인 패싱 때문에 공격해댔지만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란 나라도 놀랍더라고요. 이게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화해를 했다. 평화무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만 가지고도 금방 바뀌는 분위기, 이 소비 분위기도 급변경되는 이런 분위기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변화가 느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정부 사라 그러면 그게 맞다 생각하는 CC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발표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판단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빠질 때가 됐는데 요거 생각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그렇죠. 잘하고 있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해도 야당에서는 그 장제원의 논평은 뭐 어떤 식이었냐면요. 홍종학 씨라고 말해요. 전 의원이라고 부를 거라고. 장관이라고 안 부를 거라고. 그렇게 논란이 됐지만 지지율 안 빠지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 야당들 이런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의 이 지지율을 보면서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지지?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까요? 홍준표의 얼마 전에 워딩 그거였잖아. 수문표, 샤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제대로 말 못한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당 지지율이 25%인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는 높아도 좋겠다, 25%. 근데 그렇긴 한데 안철수의 생각과 홍준표의 생각과 유승민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밴드웨건 효과. 그 밴드웨건 효과 속에서 지금 본인들은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거지만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벤션 효과가 꽤 오래간에 하지만 언젠가 하면 무너진다 생각하고.
여론조사는 지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숨은 우리 지지자는 많다고 생각하죠. 사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승리라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살기 힘드니까. 못 견디면 아마 자기들 공약대로 그냥 빠져 죽거나 장을 지지거나 막 이럴걸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에게 제가 충고드릴게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제발. 그게 당신들의 면이 빠지는 게 아니야. 국민과 공감대를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적대감을 좀 누그러뜨린 뒤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비판을 해. 그때는 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주며 잘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조금 잘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국민들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다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면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랑비 옷이 젖겠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찾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비판을 시작해가지고 잘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한테 팁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가 주는 밝은 희망은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은 뭐 문재인 너무 빤다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빨아들여야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촛불 1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응답이 67%예요. 67% 정도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67%면 정확하게 67.5%인데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5.7%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모든 사안들을 다 투표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 뜻을.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적폐청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죠. 특히 검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이 69.8%예요. 더 높게 나옵니다.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23.7%. 이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정당들, 얼망절망한 정당들 다 합쳐서 생기는 그 정도가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개념은 국민들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봐야 안 먹힌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기를 촉구하는 이러한 우리 당론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조사 대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을 먼저 격려했습니다. 포항 쪽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대피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진 불안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진 피해로 철거 상태에 놓인 아파트를 둘러보고 재건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막한 주민들에게 살림도구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3m짜리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비싼 기본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가 그런데요. 하여튼 한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서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주기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액상화 현상과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1. 저는 이 항목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네. 아프죠?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야, 내가 이 무지한 시민들을 가르쳐야 해 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들이 우리 항상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들, 사회의 그 그늘진 곳을 지켜주지 못하고 드러내주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43.9였고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35.1.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2 정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니까 이건 어느 압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사실 좀 비등한 정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개헌 추진 시의 중점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가 43.7.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죠.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의 어떤 성격이랄